9일차 학습 파트 3 안전운행 요령 챕터 1, 챕터 2 교재는 157페이지에서 172페이지 내용입니다. 단원별 핵심 정리 챕터 1 운전자 요인과 안전운행 교재는 157페이지입니다. 운전자 요인과 안전운행 시각의 특성 가운데 첫 번째, 시각 일반의 내용으로 운전과 관련되는 시각의 특성을 알아봅니다. 운전자는 운전에 필요한 정보의 대부분을 시각을 통하여 획득을 하게 됩니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력은 떨어지게 되며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야의 범위가 좁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속도가 빨라질수록 전방 주시점은 멀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시각의 특성 가운데 네 번째, 동체 시력에 대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동체 시력이란 움직이는 물체, 자동차, 사람 등 또는 움직이면서 또는 운전하면서 다른 자동차나 사람 등의 물체를 보는 시력을 말합니다. 동체 시력의 특성은 물체의 이동 속도가 빠를수록 상대적으로 조화가 되며 정지 시력이 1.2인 사람이 시속 50km로 운전하면서 고정된 대상물을 볼 때 시력은 0.7 이하로 시속 90km이라면 시력이 0.5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동체 시력은 연령이 높을수록 더욱 조화가 되며 동체 시력은 장시간 운전에 의한 피로 상태에서도 조화가 됩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시각의 특성 가운데 여섯 번째, 명수능과 암수능의 내용입니다. 먼저 암수능입니다. 일광 또는 조명이 밝은 조건에서 어두운 조건으로 변할 때 사람의 눈이 그 상황에 적응하여 시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맑은 낮 시간에 터널 밖을 운행하던 운전자가 갑자기 어두운 터널 안으로 주행하는 순간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운전자의 심한 시각 장애를 말하는 것으로서 시력 회복이 명수능에 비해 매우 느립니다. 두 번째, 명수능입니다. 일광 또는 조명의 어두운 조건에서 밝은 조건으로 변할 때 사람의 눈이 그 상황에 적응하여 시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암수능과는 반대로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 밝은 도로로 주행할 때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주변의 눈부심으로 인해 물체가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를 말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명수능에 걸리는 시간은 암수능보다 빨라 수초 내지 1분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시각의 특성 가운데 여덟 번째, 시야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시야와 주변 시력에 대한 내용으로 정지한 상태에서 눈의 초점을 고정시키고 양쪽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시야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의 시야 범위는 180도에서 200도가 되며 시야 범위 안에 있는 대상물이라 하더라도 시축에서 벗어나는 시각에 따라 시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주행 중인 운전자는 전방의 한 곳에만 주의를 집중하기보다는 시야를 넓게 갖도록 하고 주시점을 적절하게 이동시키거나 머리를 움직여 상황에 대응하는 운전을 해야 합니다. 한쪽 눈의 시야는 좌우 각각 약 160도 정도이며 양쪽 눈으로 색채를 식별할 수 있는 범위는 약 70도가 됩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주행 시공간의 특성에 대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주행 시공간의 특성은 속도가 빨라질수록 주시점은 멀어지고 시야는 좁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속도가 빨라질수록 가까운 곳의 풍경 또는 근경은 더욱 흐려지고 작고 복잡한 대상 잘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네 번째 사업용 자동차 위험 운전 행태 분석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운행 기록 장치의 정의 및 자료 관리 내용입니다. 우선 운행 기록 장치에 대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운행 기록 장치란 자동차의 속도, 위치, 방위각, 가속도, 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기록하는 자동차의 부속 장치 중 하나인 전자식 장치를 말합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른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자는 그 운행하는 차량에 운행 기록 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며 버스의 경우는 운행 기록 장치를 의무 장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식 운행 기록 장치의 장착 시 이를 수평 상태로 유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행 기록의 보관 및 제출 방법으로는 운행 기록 장치 장착 의무자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운행 기록 장치에 기록된 운행 기록을 6개월간 동안 보관을 해야 하며 운송 사업자는 교통행정기관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교통안전점검, 교통안전진단 또는 교통안전관리 규정의 심사 시 운행 기록의 보관 및 관리 상태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운행 기록 장치의 내용입니다. 운송 사업자는 차량의 운행 기록이 누락 혹은 훼손되지 않도록 배열 순서에 맞추어 운행 기록 장치 또는 저장 장치에 보관을 하여야 합니다. 운송 사업자가 공단에 운행 기록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장 장치에 저장을 하여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운행 기록 분석 시스템으로 전송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운행기록 자료를 운행기록 분석 시스템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1초 단위의 운행기록 자료는 6개월간 저장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운행기록 분석 시스템입니다. 운행기록 분석 시스템은 자동차의 운행 정보를 실시간 저장하여 시시각각 변화하는 운행 상황을 자동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운행 기록 장치를 통해 자동차의 순간 속도, 분당 엔진 회전수, 브레이크 신호, GPS, 방위각, 가속도 등의 운행 기록 자료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단원별 핵심 정리 챕터 2 자동차 요인과 안전 운행 교재는 16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엔진 브레이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가속 페달을 놓거나 저단 기어로 바꾸게 되면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하여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구동바퀴에 의해 엔진이 역으로 회전하는 것과 같이 되어 그 회전 저항으로 제동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내리막길에서 풋 브레이크만 사용하게 되면 라이닝의 마찰에 의해 제동력이 떨어지므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ABS에 대한 내용입니다. ABS의 사용 목적은 후륜 잠김 현상을 방지하여 방향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또한 전륜 잠김 현상을 방지하여 조종성 확보를 통해 장애물 회피, 차로 변경 및 선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키드음을 막고 바퀴 잠김에 따른 편마모를 방지하여 타이어의 수명을 연장하도록 합니다. ABS 작동 시기는 미끄러운 노면, 즉 눈길, 빙판길, 빗길 등이고 급하게 밟는 경우로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노면 등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주행 장치와 관련된 내용, 두 번째, 타이어의 역할을 확인합니다.
휠에 림에 끼워져서 일체로 회전하며 자동차가 달리거나 멈추는 것을 원활히 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중량을 떠받쳐주며 지면으로부터 받는 충격을 흡수해 승차감을 좋게 하여주고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전환시켜주는 것이 타이어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향장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토우인, 캠버, 캐스터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토우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바퀴를 위에서 보았을 때 앞쪽이 뒤쪽보다 좁은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타이어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 있는 것인데 바퀴를 원활하게 회전시켜서 핸들의 조작을 용이하게 하여 줍니다. 또한 기능은 주행 저항 및 구동력의 발력으로 토 아웃이 되는 것을 방지하여 타이어의 마모를 방지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캠버의 내용입니다. 캠버는 앞바퀴가 하중을 받았을 때 아래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타이어 접지면의 중심과 킹핀의 연장선이 노면과 만나는 점과의 거리인 옵셋을 적게 하여 핸들 조작을 가볍게 하며 수직 방향 하중에 의해 앞 차축의 힘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타이어 중심을 기준으로 윗부분이 차량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네거티브 캠버라고 하며 차 바깥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포지티브 캠버라고 합니다. 세 번째, 캐스터입니다. 자동차를 옆에서 보았을 때 차축과 연결되는 킹핀의 중심선이 약간 뒤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행 시 앞바퀴의 방향성을 부여하고 조향을 하였을 때 직진 방향으로 되돌아오려는 복원력을 주게 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현가 장치입니다. 현가 장치는 차량의 무게를 지탱하여 차체가 직접 차축에 얹히지 않도록 해주며 도로의 충격을 흡수하여 운전자와 화물에 더욱 유연한 승차를 제공하게 됩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 첫 번째, 판 스프링이 있습니다. 유연한 금속층을 함께 붙인 것으로 차축은 스프링의 중앙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스프링의 앞과 뒤가 차체에 부착되며 주로 화물 자동차에 사용이 됩니다. 특징은 구조가 간단하고 승차감이 나쁘나 내구성이 큰 편입니다. 그리고 판간 마찰력을 이용하여 진동을 억제하나 작은 진동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공기 스프링입니다. 공기 스프링은 고무 인포로 제조되어 압축 공기로 채워지게 됩니다. 에어백이 신축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로 버스와 같은 대형 차량에 사용이 됩니다. 다섯 번째, 충격 흡수 장치 쇼크 업소버입니다. 충격 흡수 장치는 노면에서 발생한 스프링의 진동을 흡수하여 승차감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타이어와 노면의 접착성을 향상시켜 커브길이나 빗길에 차가 튀거나 미끄러지는 현상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물리적 현상에 대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두 번째, 원심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커브길의 원심력을 확인합니다. 자동차는 커브에 고속으로 진입하면 노면을 잡고 있으려는 타이어의 접지력을 끊어버릴 만큼 원심력이 강해지게 됩니다. 원심력이 더욱 커지면 차는 도로 밖으로 기울면서 튀어나가게 됩니다. 원심력과 관련 두 번째, 원심력이 커지는 경우입니다.
원심력은 속도가 빠를수록 커브가 작을수록 또 중량이 무거울수록 커지게 됩니다. 또한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원심력은 커지게 됩니다. 세 번째, 원심력을 줄이는 방법으로 커브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여 타이어의 접지력이 원심력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노면이 젖어 있거나 얼어 있으면 타이어의 접지력은 감소하므로 저속 운행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스탠딩 웨이브에 대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스탠딩 웨이브는 타이어가 회전을 하면 이에 따라 타이어의 원주에서는 변형과 복원을 반복하게 됩니다. 타이어의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접지부에서 받은 타이어의 변형, 즉 주름이 다음 접지 시점까지도 복원되지 않고 접지의 뒤쪽에 진동의 물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현상을 스탠딩 웨이브라고 합니다. 스탠딩 웨이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낮추고 공기압을 높이도록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수막 현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수막 현상은 자동차가 물이 고인 노면을 고속으로 주행할 때 타이어는 그루브, 타이어의 홈을 가리킵니다. 그루브 사이에 있는 물의 배수 기능이 감소되어 물의 저항에 의해 노면으로부터 떠올라 물 위를 미끄러지듯이 되는 현상을 우리는 수막 현상이라고 합니다. 수막 현상의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고속으로 주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모된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공기압을 조금 높게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배수 효과가 좋은 타이어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페이드 현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비탈길을 내려가거나 할 경우 브레이크를 반복하여 사용하면 마찰열이 라이닝에 축적이 되어 브레이크의 제동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현상을 페이드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브레이크 라이닝의 온도 상승으로 라이닝면의 마찰 계수가 저하되기 때문인데, 페달을 강하게 밟아도 제동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워터 페이드 현상을 알아봅니다. 브레이크 마찰대가 물에 젖어 마찰 계수가 작아져 브레이크의 제동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물이 고인 도로에 자동차를 정차시켰거나 수중 주행을 하였을 때 이 현상이 일어나며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반복해 밟으면서 천천히 주행하면 열에 의하여 서서히 브레이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베이펄록 현상에 대해 확인합니다. 베이펄록 현상은 액체를 사용하는 계통에서 열에 의하여 액체가 증기, 즉 베이퍼로 되어 어떤 부분에 갇혀 계통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압식 브레이크의 휠 실린더나 브레이크 파이프 속에서 브레이크액이 기화하여 페달을 밟아도 스펀지를 밟는 것 같고 유압이 전달되지 않아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 모닝록 현상에 대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비가 자주 오거나 습도가 높은 날 또는 오랜 시간 주차한 후에 브레이크 드럼에 미세한 녹이 발생하는 모닝록 현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이 현상이 발생하면 브레이크 드럼과 라이닝,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의 마찰 계수가 높아져 평소보다 브레이크가 지나치게 예민하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소의 감각대로 제동하게 되면
급제동이 되어 의외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운행을 시작할 때나 장시간 주차한 다음 운행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발하기 전에 브레이크를 몇 차례 밟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모닝록 현상은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몇 번 밟아주게 되면 녹이 자연히 제거되면서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10번째 내륜차와 외륜차에 대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앞바퀴 안쪽과 뒷바퀴 안쪽의 차이를 내륜차라고 하고 바깥바퀴 차이를 외륜차라고 합니다. 대형 차일수록 이 차이가 큽니다. 또한 자동차가 전진 중 회전할 경우에는 내륜차에 의해서 그리고 후진 중에 회전할 경우에는 외륜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13번째 정지거리와 정지시간 내용을 알아봅니다. 먼저 정지거리, 정지시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내용이고 정지시간은 공주시간에 제동시간을 합한 시간을 말합니다.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자동차를 정지시키려고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동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의 시간을 정지시간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주거리와 공주시간입니다. 운전자가 자동차를 정지시켜야 할 상황임을 지각하고 브레이크 페달로 발을 옮겨 브레이크가 작동을 시작하는 순간까지의 시간을 공주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때까지 자동차가 진행한 거리를 공주거리라고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제동거리와 제동시간의 내용입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 브레이크가 막 작동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동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의 시간을 제동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때까지 자동차가 진행한 거리를 제동거리라고 합니다.